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3월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적인 불확실성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은 그래도 다음 주에 있는 그 이슈에는 또 반응을 하면서 좀 갈까 말까 싶은 그 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적인 뉘앙스를 막 풍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유상증자 짱돌이 맞은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돌파하면서 이제 주도주의 색깔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도주가 뭐가 됐든 사실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힘 키워보기 위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GTC 2025 보지 말아라. 별 내용 없을 거다. 그 이후에 진짜 가야 가는 거지 이번에 약발 별로 안 먹힐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적중을 했어요. 젠슨 황인지 뭔지 그 황 아저씨가 이번에는 좋은 얘기를 안 해주고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심지어 난 그거 상장돼 있는지 몰랐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을 좀 보였던 주입니다. 이번 주 장세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람을 이용하면 되지.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해서 양자 컴퓨터 떨어지면 사고, 좋은 얘기 해주면 팔고, 뭐 그러면 되지. 간단해. 그럼 삼성전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팔고 당연히 팔고, 또 하락하면 사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 주식이 참 쉬워요. 그치, 쉽게 해자고. 근데 투자자들의 계좌는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꾸 현재를 해석하고 뭔가 머리를 꼴라고 그러잖아.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시스템 로직으로 하나 삼성전자 오늘부터 6만 1,000원 전번에 또 매주 수요일만 하는 그 고정 코너 있잖아. 연합TV에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땡길 것 같다. 근데 그 땡김이 추세보다는 폭탄 제조용 같다.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이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시더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6만 전자 가면 뭐 7만 전자 막 급등할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나는 이제부터 삼성전자는 6만 1,000원, 6만 2,000원, 6만 5,0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20%씩 매도할래. 6만 5천 원까지. 그리고 이게 시가의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파는 거는 5 내지 7%를 뺄래. 그래서 삼성 얼마에서 5 내지 7%를 뺀다는 거예요? 6만 1,000원에 팔렸어. 네. 그러면 5만 7,000원에 내가 판 가격에서 그럼 6만 5,000원에 팔렸어. 그러면 그 한 5만 9,000원에 들래. 그래서 팔리고 사고 팔리고 살리고 하가 3개월 코스를 할래. 3개월. 그러면서 요번에 4월 2일 그 우리나라 정치권보다 4월 2일 관세를 매긴 이후의 상황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주가 위치 보면서 삼성전자 위치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정치권 변수 이제 24일부터 한덕수 총리 이제 그 탄핵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 법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 또 윤 대통령 사법 리스크 이게 네. 다들 해석하잖아. 뭐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고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고 생각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생각하지 말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환율만 볼래. 환율을 보면서 체크를 한다. 그래서 어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환율을 1,470원으로 땡겨버려. 그럼 삼성전자 올린 거를 죽여버린다는 거야. 1,470원. 근데 어떻든 간에 1,420원을 빼.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긴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오면 1,460원까지 올라왔어요. 560원이란 말이야.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기는 장이잖아. 그러면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은 죽는 장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억하잖아. 근로 에너지가 다 몰리면 다른 종목들은 다른 종목. 그런데 아주 그 내가 하지 말라 했던 하나그룹 그 짱돌들이 막 나오잖아. 그러면 그 짱돌이 갖다 해서 조선 방산 떠든 거를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지? 네. 주도주.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SK에너지가 더 쏠리면서. 반도체 쪽. 그래서 근데 이게 추세 매매냐? 나는 추세 매매를 안 봐.
그래서 최고 해피한 게 65,000원. 네. 65,000원까지 올랐다가 55,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언제? 3개월 안에. 환율 그 정치 변동성이든 또 관세든 뭐 대만 불확실성이든 뭐 어떤 것도 갖고 이거를 롱숏 할 것 같아. 어떤 거든 저는 지금 혹시 그래도 긍정적인 게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게 나오든 어쨌든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3개월. 3개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205,000원 이상에서 미리 팔으라고 했어. 네네. 그거 팔아갖고 삼성전자 오를 때 이게 환호할 것 같거든. 그래서 삼성전자에 걸려서 어버브 반도체니 우리가 퀄리타스 반도체 다음으로 찍어준 게 뭐야? 어버브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오늘 하나마이크론 급등해서 또 떼라고 했어. 14,000원, 8,000원에서 14,000원. 이게 60%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 매매만 할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삼성전자가 6만전자로 올라가고 이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반도체 그리고 대장주 위주의 상승세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변동성 박스권 안에서 그동안 올랐던 방산과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숏에 걸리고 반도체가 상승하는 롱으로 걸리는. 근데 이게 3개월 단위로 좀 박스에서 움직일 그런 움직임이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공매도 재개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선방산이 다시 가려면 나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대치가 나와야 간다고 봐. 그러니까 그거 하기는 5월이야.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계셔.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넌 US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작년 11월에 생각하셨어야 돼. 그 상황을. 그리고 3개월 지났잖아. 이제 3개월 동안은 넌 US에서 US로 가야 된다고. US로 가야 되는데 네. US 가는 것도 10% 20% 단타. 단타. 그러니까 나스닥이 2200에서 17200까지 빠졌어. 네. 18500, 19000까지 가는데 3개월. 그러니까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다가 갑자기 된다 할 때 끝날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입이 그렇게 오두방정으로 그냥 이렇게 흔들 것 같아. 오두방정으로. 그러면서 그 오두방정 속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흐름이 뭔가. 그러니까 이분은 그 오두방정이 다 전략적으로 떠는 오두방정이야.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 민간 국가 때려갖고 원전 죽었잖아. 네. 그러면 민간 국가 해결되면 원전 올라가겠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알래스카 그 주지사 보내 행동대장. 24일에. 오늘 딱 보니까 저점에서 밑골이 달리는 게 또 알래스카 쪽이야. 그래서 가스공사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두산 에너빌리티 내가 박스 전략 25,000원이면 3만원 넘어가면 때려. 벌써 오늘 2만 7, 8천원까지 땡겨버리니. 그래서 요런 단타 순환장을 계속 뺑뺑이 돌릴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반도체주가 그래도 3개월간은 롱으로 잡힌다는 거잖아요. 3개월간 롱인데 삼성전자를 땡겨준다면. 근데 삼성전자 수익률이 6만원에서는 10%도 안 돼. 그럼 이제 선생님 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소부장주의 상승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종목들이 현재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14,000원 또 왜 해? 근데 많이 하락해 있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근데 이제는 먹을 거 없어. 먹을 게 없어요? 이미 충분히 하락을 했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8,000원에서 14,000원. 그럼 14,000원 이제 10% 남은 것 같아. 14,000원부터는. 그러니까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마이크론은 이게 2만 원을 넘어가려면 네. 한 6개월 다음 그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30불 뜨고 이제 추세입니다 떠들 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천 간다고 떠들 때. 그럼 반도체 소부장주는 순환을 하는 종목은 안 찾아요? 아니면 아니 순환으로서 이제 갖다 해서 어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만약에 아침에 50% 때리려다 다 때리라고 그랬어. 왜? 짧을 것 같으니까. 어버브 반도체? 아니 다.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 DB하이텍 포함이에요? DB하이텍도 오늘 5만 원 찍으면 다 파는 거지. DB하이텍 상승률이 최근에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반도체주 중에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일단 삼성전자가 아니 반도체주에서 찾는 것들은 뭘 찾나? 오킨전자, 이제 TLB 팔아갖고 QRT.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갖다 해서 전체 소부장주를 다 해갖고 위치로 쫙 뿌리는 그 능력이 되셔야 돼. 그리고 이미 갖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얘기할게. 120 밑에 있는 소부장을 찾으라고. 이미 120을 해서 B국면, A국면, B국면이라고 쳐. 네. 소부장주를. B국면 간 건 다 때리는 거야. 이게 SNS템.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하나마이크론, DB 하이텍. DB 하이텍. 이게 B국면 매도. 그럼 밑에 있는 건 뭐냐? 갖다 해서 QRT. 그 다음에 오킨전자. AP 시스템은 어때요? AP 시스템은 안 할래. 왜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AP 시스템을 그래프를 한번 봐봐. 위치 파악을 해.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삼성 밸류체인인지 끌개가 간단히 HPSP 안 하듯이 그 다음에 또 AP 시스템을 봐봐. 121선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 그래도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그러니까 2,000원 남았네. 그 위에 상단까지 가면 요게 2만 원을 난 매도 위치로 잡을래.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이미 그러면 중간에도 18,000원대는 왜 해? 15,000원만 할래 이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모든 소부장을 A국면, B국면으로 뿌려요. 한 200개 돼. A국면만 할래. A국면만 합니다. B국면에서 이미 60%, 50%, 60% 올라간 건 안 할래. 오히려 매도할래. 그리고 이게 B국면이 A국면으로 내려오면 할래. 이게 이제 또 삼익 THK라든지 이런 것들 로봇주에서 아지네스텍이나 네. 뭐 갖다 얘기해서 아직 안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 할래요.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라는 말씀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로봇주까지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머스크하고 잭슨 왕 역으로 이용할래. 나쁜 얘기하고 떨어. 그리고 거기에 아이언큐나 그 다음에 퀀텀 뭐 이런 거를 이용할래. 미국에 갖다 얘기해서 퀀텀이니 아이언큐가 급락할 때 우리나라 엑스게이트 KCS 이런 걸 사고 이게 급등해 때릴래.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이 안 가. 맞아요. 이번에도 그때 제가 GTC 때문에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퀀텀데이 말씀드리면서 그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월요일에 좀 봤더니 KCS는 올라가는데 엑스게이트는 상승세가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음에는 엑스게이트가 있겠지. 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 먼저 아웃 먼저지 형 아웃 같이 가는 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운빨일 것 같고. 그러니까 내게 올라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이번 상승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소외됐다면 왜 소외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치. 일단 다음 파동을 기다리는 걸로. 그 다음에 KCS는 이번에 14,000 파신 분은 또 11,000원대 또 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여러 번 할 수도 있다고 봐. 그런 흐름으로 한 3개월 정도.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는 이제 그래도 좀 사태 팔았다 10% 정도 내가 판가게에서 밑으로 내려서 산다고 하시는데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오면 할래. 또 18만 원 오면. 지금 22만 원, 그러니까 20만 5천 원에서 왜 때렸냐면 엔비디아가 약해. 엔비디아가 130불에서 새로운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잭슨왕이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지금 그리고 딥시크 때문에 요번에 DB 하이텍이 5만 원까지 간 거는 다 저사양 이쪽 저사양.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HBSP 이런 것들보다 다른 종목 삼성 밸류체인에 이런 게 더 강한 것도 딥시크 저사양. BID 급등하고 테슬라 하라. 이게 다 영향을 미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 매그니피션트 7 미국 시장 또 다시 랠리 이럴 때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것 같아요. 그거는 1, 4분기, 2, 4분기 지나서 3, 4분기 때. 그러면 3, 4, 5, 6은 그냥 트레이딩 할래. 시소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넌 US 유럽이나 중국 쪽은 이제 매도.
그래갖고 오히려 요번에 아이언큐가 급락한 거 요번에 40% 올랐거든. 퀀텀이나 그다음에 리게이팅 컴퓨터는 50에서 70% 올랐어 순식간에. 그런 것들 대드 잡고 다시 직전 저점을 사고 고점 이게 50% 진폭이라고. 추세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각각마다 박스의 상하단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장으로 볼래. 이게 3, 4, 5의 기본 마인드 같아. 3, 4, 5는 날씨가 변덕스럽듯이 종목도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시소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삼각형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나스닥이 이게 2200이야. 네. 이게 17200이야. 그럼 이게 18500 내지 700이라고. 하락폭의 반 돌파 3개월 동안 못한다야.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잡아지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그 한데요. 말방구 9개월 3개월 동안 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약발이 먹으려면 진짜 금리 인하해주고 그래서 찬바람 불 때.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우크라이나 장기전 가잖아. 맞아요.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제가 팔아갖고 드론 주사라는 게 그게 푸틴 더 요때다 하고 전쟁 벌린다고 그랬잖아. 아니 선생님 푸틴하고 통화하셨어요? 통화했어. 반도체주 살짝 정리하고 푸틴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런 선생 SK하이닉스도 역시 단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다원 넥스뷰는 어떨까요? 질문이 들어왔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엔비디아가 130불을 치고 가면서 가야 돼. 그 지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125불만 가도 해피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원 넥스뷰는 그냥 마음 비워놔. 그러다가 9,000원 오면 열어봐갖고 거기서 또 때릴 건가 8, 9,000원대 다시 볼 건가 이거 하자. 6,000원, 9,000원. 그래서 왔다 가면 상단 뚫을 때나 보자고. 이런 것들이 다 모트렉스도 그렇고 다 중소형주 따는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비국면이 갑자기 탁 치고 나가. 그럼 저점에서 60% 올라. 가는 게 아니라 때리란 말이야. 그런 것들. 그때 또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거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물리신 분들 중에 이제 마이너스 50 됐다가 그때 갖고 마이너스 2, 30 됐어. 마이너스 2, 30 때 반이래. 그때 끊으란 말이야. 내 단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늘 하나 뭐 그런 2만 원대 물려 있는데 14,000원대 어떻게 하면 좋냐 질문하시면 주무세요. 그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17,000원 정도 오면 대응하라고. 근데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좀 단가를 낮추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거 아닐까요? 그분은? 그런 분들은 8,000원과 10,000원대 그렇게 노래 부를 때 했어야지. 그때는 또 떨어지니까 못 써. 아니 그때 했어야 돼. 그러면 다른 걸로 지금 하라고. 차라리 그 자금을 지금 가격 메리트가 이미 저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몇 가지 이지 오늘 뭐 호텔 신라 그 다음에 또 뭐 아난티 덱스터 이런 것들이 하단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 물 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나 마이크론 2만 원짜리 빠져나오면서 하나 바닥에 있는 거 정해서 여기서 20, 30% 오면 그거 갖고 조절하라고.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한 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막 계좌가 60%막 이렇게 막 손실이 클 때는 오히려 더 떨어져도 나도 몰라 이렇게 냅두게 되는데 조금 올라오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점에서 10% 이내에서 그 반등 때 매수 안 했으면 저점에서 50% 이상 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인트네요. 저점에서 10% 정도 상승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거기서 50% 정도 올랐을 때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서 자금이 오히려 묶이게 되고 단가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나스닥 이거 같이 모든 종목을 52주 고가 최저점을 4등분 하라고. 그래서 요 진폭을 보라고. 이 진폭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번에 음식료를 얘기할게. 농심이 59만 원, 32만 원이야. 네. 농심을 삼양식품 막 사라고 할 때 우리가 농심을 오히려 사라. 32만 원, 35만 원. 근데 농심을 44만 원에 이제 보이는 거야. 하지 마세요. 보시면 이게 반토막 됐어. 44만 원은 바닥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거야. 이 무거운 게. 그럼 오히려 이구동성으로 요새 농심 오리아나 때리는 거야.
내 단가가 어떻게 됐든.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위에 물리신 분은 50%. 그래 놓고 이제는 44만 원대인 농심은 위로 10% 아래로 10%. 여기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물리신 분 밑에 있는 분을 그 수급 조절의 그 박스 구간을 지나야 돼.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뭐 롯데 칠성이니 우양이니 박살난 것들 중에 다른 거. 그리고 요번에 또 한알령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엔터 요번에 급등 때 하지 말고 이제 JYP 엔터를 지금부터 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고점에서 한 30%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사람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막 이제 이게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막 떠들 때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코스로는 카지노, 먹자 쪽에서는 뭐 할인이니 또 그때 뭐 구제 얘기했잖아. 뭐 수산 이제 할인 같은 거나 사조 산업 같은 게 이제 하단에 있단 말이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컨텐츠가 서서히 들어오거나 카지노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자, 선생님 여기서 정리할게요. 일단 위치를 잘 보고 체크를 해야 한다. 추가 매수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리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요 같아요. 고가 저가가 5, 60%짜리가 급등이 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대반등이 크다는 얘기야. 골이 깊을수록 올라가니까. 근데 요게 20, 30%밖에 안 돼. 그럼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락삼각형을 4등분해서 요 중시가 올라가는데 몇 프로 올라가는지 카운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120일 평균값이 어디 있나. 요 두 가지만 보면 그래서 사는 거는 120일 아래 네. 바닥에서 10% 이내 이럴 때 사십시오. 10% 이내. 그리고 이미 5, 60% 오른 거 이제 그래프 좋아 보이거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비율 매도. 이렇게 기준을 로직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 외부적인 변수도 많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섹터들 바뀌는 것도 빠르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셔서 자금이 묶이는 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혹은 다른 차라리 돈이 안 묶이고 다른 쪽에서 더 수익률 게임을 해서 훨씬 더 수익을 보고 손실을 만회하는 기회를 삼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 그 트럼프 얘기 좀 해봐요. 트럼프가 관세를 4월에 이제 먹인다라면서 유로존에서 원래 반응이 4월 1일하고 4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하겠다 했는데 그걸 연기를 했어요. 어떻게 부과하는지 보겠다. 요컨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의 이 관세 말방구가 방구일 수 있다. 아니야. 말 안 듣는 데는 방구가 아니라 주먹으로 바뀌고 말 잘 듣는 데는 말방구가 아니라 너 면제해 줄게 이래. 근데 유로존에서 트럼프가 하는 걸 보고 보복 관세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좀 강하게 질러놓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조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또 그것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뜻대로 모든 에너지가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크라이나가 진정 안 되는 거는 유럽에 투여되는 자금이나 각자만의 비용이 너무 많이 나라별로 차이가 많아지는 거야. 독일이 부담할 거, 프랑스가 해야 될 거, 영국에 분담금 말씀하시는구나. 뜻은 뭔가 저 트럼프 왜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뭔가 확 하고 싶지만 각자 이제 그러면 미국 빠져나가고 각자 돈 지갑 열어 하는 순간에 다 이게 뒤로 쫙 이게 물러나는 게 유럽의 사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이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제기되면서 라가르트 총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고 물가를 올릴 거다. 아니야. 그 얘기를 그대로 해석하지 마. 트럼프는 분명히 어떤 짓을 하든 유가 내리면서 물가 잡을 거야. 트럼프는? 근데 거기에 간접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거는 유럽 쪽에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돈은 이쪽으로 내야 되는데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트럼프는 계속 때리고 그 다음에 푸틴은 이거는 요때도 하고 그냥 스마일 하면서 그러니까 나보고 니네 세일가스 사라는 얘기야. 푸틴 것도 사도 된다는 얘기야.
막 각 나라마다 헷갈리게끔 만드는 게 지금 유럽의 사정이야. 선생님 전에 말씀하셨던 연합을 쪼개고 한다는 게 그럼 유럽 연합에 있는 나라들 각각의 나라들 말로 마다 이렇게 사정이 다르니까 유럽 연합의 하나의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각 나라별로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할 거고 그거를 이제 와해시키는 거를 트럼프가 그게 노리는 트럼프야. 거다. 다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속으로는 서로 낄낄빠빠 할 거라고. 겉으로는 우린 유럽 연합이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이거는 조금 이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마탱이 갔던 프랑스 마크롱이 갑자기 득세하는 게 지금 뭔가 중심 잡을 사람들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늘어도 하라 이런 꼴이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단합이 될 수가 없어. 각자마다 돈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 각자 낼 때는 뒤로 싹 다 빠지고 네가 좀 더 많이 내. 그치. 먼저 내는 놈, 먼저 급한 놈이 먼저 내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막 시간끈 묶는 애가 너무 많은 거야. 계산할 때. 계산할 때. 갑자기 와, 계산해야지 내가 하면서 주머니에 그냥 손만 넣고 어떤 친구 갑자기 전화 받고 그 어떤 애 탁 밀어갖고 앞에 간 놈이 이씨 하고 내놓는 이런 술 마시고 이제 친구들과 계산할 때 카드 이렇게 딱 모아놓고 아무거나 뽑아서 계산해 주세요 해놓고 나서 이제 직원이 그 딱 고르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속셈이 지금 유럽 연합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래서 넌 US 그 유럽 쪽이 당한 게 이제는 각자의 사정으로 변동이 커질 것 같아. 왜 안 그래도 앞서 선생님이 중국, 유럽 이쪽이 그래도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연초에. 그거를 다시 미국 시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유럽에서 짚은 것도 그렇고 그럼 여기가 좀 숏으로 글로벌 위로 봤을 때 좀 걸리지 않을까.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단합이 돼갖고 유럽 문제가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 하려면 국방 이렇게 해서 해갖고 하면 우리 한국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사정으로 그럼 딴 나라 거 쓰기보다는 우리끼리 또 하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또 노이즈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오히려 총체적 난국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오직하면 또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갖고 또 핵무장에서 또 싸움판 일으키잖아. 맞아요. 이란의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또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 이렇게 입장에서 봐봐. 유가 올라가면 싫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짓을 할까?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했지. 왜? 그러니까 일단 거기를 때려야 얘네들이 유럽이 긴장하고 뭔가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란을 손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으로 조절하잖아. 트럼프 대통령의 스킬이 간단히 얘기해서 동맹국들이 돈 내고 합의하고 우리 이렇게 돈 아무도 안 내. 일기야 일기. 일기 때 아무도 안 내. 아무도 안 내. 그러니까 이기는 이놈들 봐라. 그래갖고 협하고 때리고 막 하니까 알아서들 지네들이 정책 내주고 캐나다, 멕시코, 이러잖아. 지금 그 전략을 더 강화시킬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나는 트럼프가 잘하는 게 그 겁주는 행동 대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려 있어. 이제는 5월, 6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그 선생님 유가가 살짝 올라가는 부분 관련해서 정유주를 하는 건 좀 비추? 추세적 하락이야. 단기적으로 올랐을지언정 트럼프 정책에서 셰일가스를 땡기려고 하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50불 볼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다음 타겟이 LNG잖아. 알래스카. 이게 뭐야.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알래스카 전략에 그 전에 민감 국가를 때렸잖아. 알래스카 국가에 투자하면 철강 관세 면제해줄게. 민간 국가 빼줄게. 우리한테. 아주 그냥 떡 주고 매 주고 막 그 난리 부르스를 칠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거기에 춤추는 수밖에 없어. 응? 그리고 가장 문제가 우리나라에 주인이 없다는 거야. 대빵이 없죠. 우리를 진두지휘해줄. 그러면 이거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미국도 그렇고
이걸 딥스테이라 그림자 정부의 위원회 체제일 때는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털어먹기가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네. 아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야. 앞에서는 죽도록 싸우지만 뒤에는 밤에 가면 서로 친구야. 그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중국파, 미국파 대판 앞에서 싸우고 왼수야. 뒤에서 룸싸에서 아 형님 뭐 이거 똑같은 거. 저도 들은 얘긴데 국회의원들 맨날 이렇게 싸우지만 뒤에 가서 맨날 사우나 같이 가고 당 상관없이 되게 잘 지낸대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요번에 그래갖고 딱 세 번은 요번엔 니네가 하라. 다음엔 니네가 하라. 이런 느낌 안 드냐? 옛날에는 위에 있으면 눈치 봐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뭐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없는 세상. 이게 딥스테이트 세상. 그러네. 지금 그래서 그 와중에 국민연금 이것도 통과된 것 같아. 그리고 이 이권의 싸움이 지금 가만 봐봐. 사모펀드 왜 건드릴까? 지금 MBK 우리가 커넥트웨이브에서 정치자금 마련하려고? 네가 키를 잡았다. 아주 이제 미래의 내가 여러분들 나에게 오세훈 시장이 저 대선 주자하고 그렇게 뚝 씹는 사람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이 정책 했다가 다 풀었다. 이거 왜 그랬어? 나 그 실수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다 전략돼 있어. 그렇지. 그거 할 때 오징어 세력 때 어떻게 벌써 우리는 와 하고 그때 사신 분들은 당하신 겁니다. 그때 빠져나간 에너지는 누굴까를 뒤져보면 감이 잡힐 거라고. 누구예요? 안 팔리는 거 그때 해갖고 싹 다 털었을 거라고. 나는 그거의 대리인이 이 딥스테이트의 그 핵심들. 이게 이제 다 있어. 국회도 있고 검찰 조직도 있고 다 뭐.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슐룩슐룩 갔는데 어디로 잡아서 푸틴으로 다시 올라가서 얘기를 해볼까? 알래스카를 잡아서 얘기할게요 그냥.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 이제 선생님께서 앞서서 우리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갑자기 뭐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보 이렇게 모를 수 있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문제가 원전, 핵 비확산 분야,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테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이 제약을 당한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보니까 중국, 북한 거기는 우리가 껴있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사에 정부가 한미 민간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서 이 부분을 얘기했다. 근데 다음 주 오잖아요. 24일에. 내가 민간국가 나올 때 원전주 오히려 그때 떨어지면 사세라는 게 이 논리야. 이거 왜 생겼을까? 민간 그 재료. 민간국가를 왜 지정했을까? 벌써 이게 우리 괴롭히려고. 그치. 또 삥 뜯으려고. 그러면 어떤 근거를 찾을 거 아니야. 너 이거 하면 핵 건드리면 니네들 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게 해. 알아서 기여한 거네. 그리고 이거 갖다 해서 이런 어떤 재해가 없을 때는 알래스카 들어가면 들어가겠냐? 돈 내라 하면 들어가겠어? 대신 이렇게 하면 풀어줄 테니까 들어와. 그리고 마침 다음 주에 24일에 오니까 보내잖아요. 분위기 형성해놓고. 그리고 오늘 저점에서 싹 땡기는 거 봐. 그러니까 오늘 그때 상부는 다음 주 와갖고 뭐 합의하고 MOU 맺겠습니다.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또 괴롭힐 거야. 돈 내는 규모 갖고. 치사해. 계속 흔들 거라고. 타켓은 10조입니다. 기본. 그러면 선생님 얼마인지 일단 보고 10조가 안 되면 매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는 게 기본 사이즈가 기업마다 10조야. 기업마다? 기업마다. 토탈 10조가 아니라요? 토탈 10조가. 우리 돈이 어딨어. 걔네 미국 입장에서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소리야. 우리 돈 없어. 그리고 내가 똑같이 얘기하잖아. 주인이 없어. 그럼 밑에 단에서 할 때는 사인을 쉽게 한다고. 그리고 또 이런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나 이런 쪽이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협상력이 없으니까 일단 뭐 유럽 연합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기여, 내가 투자할게, 알아서 들어갈게.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선조주자에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거를 요번에 각 장관들이 열심히 미국 왔다 갔다 하죠. 한 달에도 두세 번 가죠. 이것도 미국이 노리는 수 같습니다. 각 섹터마다 각 그 총수마다
너희들 지갑 열어. 그러면 상무부, 에너지부, 이제는 통신부, 각 장관마다 다 갈 것 같아. 각 섹터마다 딴지 거는 게 뭐가 있을까? 요번에 민간국가 이제 통신을 걸라 그러면 저 북한 건드릴까? 뭐 어떤 각 건드릴 거를 하나씩 생각해 놓자. 코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주식의 하락을 기대하는 것처럼 아니지. 느껴지는데. 아니, 그래서 그걸 제재해 갖고 뭐 해서 갖고 급락해. 그래서 그때 때문에 KT가 떨어져. 사자고. 그 다음은 또 풀어주는 거야. 10조 내면. 아니면 10조 내는 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을 삐는 것보다 사업을 같이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지분을 참여하게 해. 그리고 지분 참여해서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웨스팅하우스가 비슷하게 그 수수료나 삥은 지네들이 뜯어먹고 일은 다 우리가 돈 내고 길 닦고 그다음에 만드는 건 다 우리야. 그렇죠. 근데 할 수밖에 없어. 지금 트럼프 지금 그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깡패도 이만한 글로벌한 깡패가 어디 있냐 푸틴하고. 나는 가장 걱정이 시진핑도 그 짓 할까 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시진핑의 전략과 헤드는 우리한테 떡부터 먼저 줄 것 같아. 일단 푼다고. 선생님 그거 거의 가시기 전에 그럼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 일단 호재가 나오면 수익을 챙기는 시점이다라고 아니,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고. 그치. 무거운 거는 짧게. 한국가스공사 35,000원, 45,000원. 아제페 5만 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다 20, 30%야. 30%가 가장 해피해. 중소형주는 50%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밸브가 이번에 11,000원에 시작했어. 50% 계산해보자. 16,000원. 2만 원은 아니라고. 2만 원을 가려면 진짜 이제 10조 다 꽂고 사인 MOU가 아니야. 사인 들어가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하나그룹 같이 되는 거야. 그거는 2026년도 11월 중간선거 딱 6개월 전. 6개월 전이면 아직 1년 남았습니다.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삐그덕해서 최대 투자를 많이 하겠까 또 중간선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세계 흔들어 갖고 내 그 갖다 얘기해서 그 중간선거의 주자들, 내 패밀리들이 돈을 얼마나 다 확보해서 돈 선거자금의 금권으로 다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하는 싱크탱크 조직이 미국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 월요일에 빠르게 들어갈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은 뭐가 있어요? 지금 사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건설이라든지 왜냐면 24일이 아직 다음 주 중이니까 월요일에 사도 괜찮을 수 있는. 아니 그거는 뭐 화성밸브나 DK락이나 철강주나 중저가 철강주들 오늘 하이스트리 딱 땡기더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대동스틸이나 밑에 포스코 스틸텍이나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도 20, 30% 뛰기 박스를 하자고. 그런 것들의 테마. 그리고 이미 30% 이상 올랐어. 그럼 때리자고 비율로. 저점 대비? 저점 대비. 근데 포스코 스틸리온도 저점 대비는 좀 올랐는데요, 수장님. 요번 눌리 3월, 그러니까 요번 저점을 나스닥 저점으로 딱 찍어. 3월 11일. 그러니까 날짜 기준에. 이 3월 달 저점 기준. 작년도 12월 빈집털이 된 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점을 어디로 잡고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3월 11일? 그러니까 3월 11일이 미국 시장 저점이야. 그러니까 2월 달과 3월 달의 저점 부분을 우리나라는 잡자고. 알겠습니다. 해당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슈가 나왔을 때 요즘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챙기시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들 일단 위치를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거운 종목인지 아니면 좀 가벼운 종목인지에 따라서 상승률을 보일 때 상승 때 수익을 실현하는 단가를 설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A 국면, B 국면에 A 국면, 그 B 국면은 때려라. 그리고 고가 저가의 중심값 이상에서는 때려라. 모든 종목.
모든 종목? 어. 그럼 선생님 민간 국가 지정 문제 관련해서 원전주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원전주도 아직 반등을 하진 못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합의를 했다, 바뀌었다, 우리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면 올라갈까요? 원전은 민간 국가 부분보다 체코 사인 들어가야 돼. 민간 국가 그거는 이제 그냥 환경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한전 기술 기준으로 7만 5천 원, 6만 원. 어? 그냥 이거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2만 5천 원, 3만 원. 어? 비추로테크 7천 원, 만 원. 이렇게 다 이렇게 요 박스로. 그리고 이 상단을 제시하는 걸 뚫으려면 체코 원전 사인 들어가고 그 웨스팅하우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오클러가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그 원전이 트럼프한테 뺏긴 게 사인 들어간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원전 달라고 그러잖아. 트럼프가? 응? 그거 뺏어가지고 우리 이제 팀 코리아 해가지고 한국 먼저 가 원전팀이 받아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에 내가 저 공기업들을 노리는 그 해치 세력들이 있다는 게 그거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그 모든 전기료 이런 거 뜯어먹듯이 지금 이런 걸 성계할 때는 그 해치펀드 설계같이 갖다 해서 도로 가는 거 계속 세금으로 뜯어먹듯이 저 원전 그럼 그거를 갖다 해서 다국적 기업들 연합체가 갖고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지분 그럼 우리나라가 거기 딱 들어가면 좋지. 그래 놓고 우크라이나 국민 보고 평생 갚으라는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야. 어? 그거 깡패같이 하게 내가 돈을 해서 지분을 갖고 니네들이 돈이 어디 있어? 니네들이 그거 계산할 거야? 어? 근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럼 유럽이나 프랑스 나 도와줘 갖고 이거 설계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그런 능력이 안 돼. 응?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어? 차관이라도 해놓고 해야 되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우크라이나 너 돈 빌려줄래? 전 세계가? 어? 지금 그나마 기대했던 게 유럽 연합인데 쟤네들 다 생각들 다 야,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 지금 이런 상태로 다들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저 우크라이나는 나는 그 우리나라 종전되고 하더라도 국력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5천만 그 인구가 2,500만 됐으니까 그거는 그냥 푸틴이 승리. 자, 그럼 이제 푸틴 이야기로 드디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선생님께서 제가 선생님 휴전 그게 합의한대요. 이제 선생님이 두고 봐. 푸틴 그 전투복 입고 나타난 거 봐라. 그럴 생각이 없어. 분명 공격할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덕분에 하나 시스템이니 한국항공조가 10만 원까지 간 거 아니냐? 네. 더 갔어요. 계속 가. 선생님 팔라고 하셨는데 계속 가서 역시 방산인가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럼 선생님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해당 주들을 좀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시간이 늘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